거실에 지금 뭐가 놓여 있습니까? 잠깐 지금 바로 떠올려 보십시오. 소파 옆에 충전기가 엉켜 있지는 않습니까? 테이블 위에 영수증, 리모컨, 다 마신 컵이 뒤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한쪽 구석에 언제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장식품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 거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재물운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모이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운이 없는 건가? 지갑을 바꿔볼까? 부적이라도 붙여볼까? 절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당 자리를 물어보시고 이사 방향을 물어보시고 손 없는 날을 물어보십니다. 스님은 그런 분들께 항상 먼저 한 가지를 묻습니다. 거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멈칫하십니다. 거실이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표정입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집을 봐왔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 돈이 들어와도 나가는 집, 열심히 사는데 늘 제자리인 집, 이상하게도 문제는 거의 항상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현관이 아니었습니다. 안방도 아니었습니다. 주방도 아니었습니다. 거실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기운이 처음으로 자리를 잡는 곳, 가족의 에너지가 모이고 흩어지는 곳,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곳, 바로 거실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집 전체가 막힙니다. 돈이 들어오다가 되돌아가고 기회가 문 앞에서 사라집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옵니다. 아내도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외식도 줄이고 쓸데없는 건 사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말썽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면 나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꾸 돈이 빠졌습니다. 차가 고장나고 집에 뭔가 터지고 의료비가 생기고 그분들이 스님을 찾아왔을 때 스님은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거실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을 봤습니다. 소파 옆에 쓰러진 빨래 바구니, 테이블 위에 아이 숙제물과 과자 봉지, 창가에는 잎이 절반쯤 말라버린 화분, 그 옆에 먼지 쌓인 작은 인형들. 스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았습니다. 아, 이 집은 기운이 흩어지는 구조로 살고 있구나. 풍수에서 거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기운이 처음으로 정착하는 곳입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이 공간에서 흩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이 흘러 들어와도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고이지 않습니다. 거실이 막혀 있거나 기운을 흐트리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재물은 들어오다가 그냥 빠져나갑니다. 오늘 스님이 말씀드릴 것은 그 구멍들입니다. 거실에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왜 문제인지 하나씩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 집 거실을 함께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경고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들 중에 아마 여러분 거실에 지금 있는 것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에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왜 문제인지, 어떤 원리로 기운을 막는지를 들으시고 나면 그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의 거실에 지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그것이 문제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그게 있어야 집이 예뻐 보인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실 어딘가에 꽃이 있습니까? 예쁜 드라이플라워 다발, 선반 위에 올려둔 파스텔 톤의 말린 꽃들, 혹은 화분인데 잎이 노랗게 변해서 언제 죽었는지도 모를 식물, 보기엔 괜찮아 보입니다. 인테리어 느낌도 납니다. 버리기엔 아깝고 치우기엔 귀찮습니다. 그냥 두고 삽니다. 바로 이것이 재물을 막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푸수에서 살아있는 식물은 생기성애를 만들어냅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자라고 쑤시고 변화하는 것, 그 자체가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죽은 식물은 정반대입니다. 사기스해 죽은 기운을 내뿜습니다. 드라이플라워는 예쁩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집안에 죽음의 에너지를 가져다 놓은 것과 같습니다. 말라서 굳어버린 것, 생명이 멈춘 것, 그 기운이 공간에 쌓이면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새로운 기회도, 새로운 재물도, 새로운 인연도, 정체된 공간에는 새로운 흐름이 오지 않습니다. 어느 50대 여성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목소리부터 지쳐 있었습니다. 스님, 저 정말 열심히 삽니다. 절약도 하고 부지런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요? 뭔가 잘못된 건가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거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창가에 드라이플라워 다발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 또 하나, TV 옆 작은 선반에 또 하나, 세 군데였습니다. 그것도 2년이 넘은 것들이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저것부터 치우십시오. 그분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영향이 있나요, 스님? 치워보시고 직접 느껴보십시오. 2달 후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돈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적금이 만기가 됐고 친척에게서 빌려줬던 돈이 갑자기 들어왔고 남편 회사에서 성과급이 나왔습니다. 드라이플라워 하나가 그 돈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막혀있던 기운이 열리니 흐름이 돌아온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생화는 괜찮은 건가요? 맞습니다. 살아있는 꽃은 좋습니다. 거실에 싱싱한 꽃이 있으면 기운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꽃이 시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꽃잎이 떨어지고 줄기가 늘어지고 물이 탁해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사기스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두면 되겠지 하고 며칠을 방치합니다. 그 며칠이 문제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복을 부릅니다. 시들기 시작하면 바로 그날 치워야 합니다. 꽃을 두는 습관보다 시든 꽃을 바로 치우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은 기운은 식물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고장난 채로 방치된 물건, 건전지가 다 돼서 멈춰버린 벽시계, 금이 간 액자, 깨진 장식품, 이것들도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기능을 잃은 것, 작동하지 않는 것, 멈춰있는 것, 이런 것들이 거실에 있으면 그 집의 기운도 서서히 같이 멈춥니다. 특히 시계는 중요합니다.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흐름을 상징하는 물건이 멈춰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운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거실에 멈춰 있는 시계가 있다면 오늘 당장 건전지를 교체하거나 치우십시오. 지금까지 죽은 기운을 만드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에 신경 쓴다며 직접 가져다 놓은 것인데 이것을 두는 순간 재물이 밖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거실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꽤 비싸게 구입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실에 거울이 있습니까? 크고 세련된 거울, 벽에 걸린 전신 거울, 혹은 소파 맞은편에 배치한 장식용 거울. 그 거울,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현관 쪽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위치를 바꾸셔야 합니다. 풍수에서 거울은 반사의 도구입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 더 크게 증폭시켜 줍니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그 기운을 그대로 밖으로 튕겨냅니다. 특히 현관 정면 혹은 문 방향으로 거울이 놓여 있는 경우가 심각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재물의 기운이 거울에 반사돼서 다시 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돈이 들어왔다가 며칠 만에 사라지는 느낌, 분명히 벌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느낌, 이런 느낌이 반복된다면 거울 위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결혼한 지 3년 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인테리어에 꽤 공을 들였습니다. 거실을 넓어 보이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제안했습니다. 소파 맞은편 벽 전체에 거울을 붙이면 공간이 2배로 넓어 보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집이 실제보다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손님들도 멋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사 후부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래처와 갈등이 생기고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자꾸 작은 다툼이 반복됐습니다. 그분들이 스님을 찾아왔을 때 스님은 거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거울, 현관에서 보면 정면에 보이지 않느냐고. 맞아요. 문 열면 바로 보여요. 그날 거울을 치웠습니다. 그 자리에 나무 한 그루를 뒀습니다. 2달이 지나지 않아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울은 아예 두지 말아야 하느냐? 아닙니다. 거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방향이 문제입니다. 거울이 현관이나 문을 향하지 않도록 두십시오. 대신 좋은 기운이 있는 곳을 향하게 두면 그 기운을 증폭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게 자라는 식물 옆에 거울을 두면 좋습니다. 생기가 증폭됩니다. 혹은 햇빛이 들어오는 창 방향으로 거울을 배치하면 양기를 더 깊이 끌어들입니다. 거울은 잘 쓰면 복을 부르는 도구입니다. 다만 무심코 놓은 그 방향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거울 다음으로 또 하나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파입니다. 소파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등받이가 문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파에 앉으면 문이 등 뒤에 있는 구조, 이 배치가 생각보다 많은 집에 있습니다. 풍수에서 등을 보이는 것은 기운의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기회가 와도 등 뒤에서 지나갑니다. 사람이 앉아 있는데 누군가 들어오면 깜짝 놀랍니다. 그 긴장감이 하루하루 쌓입니다. 집에 있어도 편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쉬는데도 늘 뭔가 불안합니다. 이 구조로 오래 살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못 잡고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소파를 문이 보이는 방향으로 바꾸십시오.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리, 기회를 마주 볼 수 있는 자리,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공간에서 느끼는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거울, 소파, 죽은 식물, 형태가 있고 자리가 있고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가 집의 기운을 조용히 결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냐고요? 아마 지금도 켜져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거실에 TV가 켜져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소리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심하니까, 조용하면 불안하니까, 소리가 있어야 편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뜹니다. 밥 먹을 때도 켜져 있습니다. 퇴근하면 또 뜹니다. 잠들 때까지 꺼지지 않습니다. 그 TV에서 하루 종일 나오는 소리가 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뉴스가 나옵니다. 사건이 납니다. 사고가 납니다. 누군가 다쳤습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나쁩니다. 전쟁이 납니다. 그 소리가 아침 식탁을 채웁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소리는 파동입니다. 파동은 공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한 파동이 하루 종일 울리는 공간에서 편안하고 밝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심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리가 공간의 기운을 만든다는 것은 오래된 지혜입니다. 절에서 왜 예불을 드립니까? 왜 경전을 소리내어 읽습니까? 왜 본종 소리가 울립니까? 그 소리가 공간을 정화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리가 있는 공간에는 맑은 기운이 모입니다. 탁하고 거친 소리가 쌓인 공간에는 탁한 기운이 쌓입니다. 공간의 기운이 탁해지면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의 판단이 흐려집니다. 작은 일에 예민해지고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고 중요한 결정을 잘못 내립니다. 재물이 빠져나가는 것은 어디 다른 곳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실에서 흘러나온 그 소리들이 만들어 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 6시 아버지가 먼저 일어납니다. TV를 틉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어젯밤 서울 도심에서 교통사고로 올해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강력사건 용의자 검거, 어머니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그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이 일어나 밥을 먹습니다. 그 소리가 배경음이 됩니다. 아버지가 출근합니다. TV는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점심이 됩니다. 어머니 혼자 거실에서 밥을 먹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저녁에 가족이 모입니다. 또 TV가 켜집니다. 드라마가 나옵니다. 누군가 배신하고 싸우고 울고 소리칩니다. 잠이 들 때까지 그 소리가 집 안을 채웁니다. 이 집에서 편안하고 맑은 마음으로 내일을 계획하고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면 TV를 아예 끄라는 말이냐고 하실 겁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소리의 질을 바꾸라는 겁니다. 아침에 뉴스 대신 잔잔한 음악 하나를 틀어보십시오. 자연 소리도 좋습니다. 빗소리, 새소리, 물 흐르는 소리, 혹은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아침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달라진 마음으로 내리는 결정이 달라집니다. 소리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집의 기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리와 함께 빛도 중요합니다. 거실 커튼이 낮에도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바깥이 소란스럽거나 햇빛이 너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이야 어떻든 낮에 커튼을 닫아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풍수에서 빛은 양기 영예입니다.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움직이고 따뜻하고 활성화시키는 기운입니다. 이 빛이 들지 않는 공간에는 운기가 쌓입니다. 운기가 지나치면 공간이 무겁고 침체됩니다.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같이 무거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거실 커튼을 여는 것입니다. 햇빛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십시오. 이것 하나가 하루의 기운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까지 소리와 빛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말씀드릴 것은 눈에 아주 잘 보입니다. 거실 한가운데 혹은 테이블 위에 지금도 쌓여 있을 것들입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90% 이상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쌓이면 기운이 흐르지 않습니다. 흐르지 않는 기운은 썩습니다. 썩은 기운이 있는 곳에 재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거실 테이블 위를 떠올려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리모컨 2개, 3개, 며칠 전 뜯은 과자 봉지, 다 읽은 신문이나 잡지, 빈 컵, 혹은 반쯤 남은 컵, 어디서 나온 영수증, 충전기와 성들이 엉켜 있는 것, 지금 이 순간도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시지요. 치우긴 귀찮고 거기 있어도 별일 없으니 그냥 둡니다. 그 별일 없음이 착각입니다. 기운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흘러야 맑습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야 살아 있습니다. 막히면 정체됩니다. 정체되면 썩습니다. 물건이 쌓인 자리에는 기운이 멈춥니다. 그 멈춤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쌓이면 그 공간 전체의 기운이 정체됩니다. 집안의 중심인 거실이 정체되면 집 전체의 흐름이 막힙니다. 돈도 흐름입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흐름. 이 흐름이 막히면 들어오는 것은 없고 나가는 것만 남게 됩니다. 테이블 위만이 아닙니다. 바닥을 보십시오. 소파 옆에 가방이 던져져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책가방이 현관도 아닌 거실 바닥에 나뒹굴고 있지 않습니까? 마트에서 사온 장바구니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하나하나가 기운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풍수에서 동선은 중요합니다. 기운이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흘러야 합니다. 물이 좁은 통로를 만나면 속도가 느려지듯 기운도 장애물을 만나면 흐름이 막힙니다. 바닥이 막히면 기운도 막힙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고 집을 텅 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니멀 인테리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합니다. 사용하는 물건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 기능을 잃은 것,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이것들을 치우는 겁니다. 쓰는 물건과 쓰지 않는 물건 사이에는 기운의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서 쓰이는 물건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아무 기능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물건은 기운을 막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실 상태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정리된 거실에는 정리된 마음이 살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거실에는 어지러운 마음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지쳐 있으면 공간을 돌보지 못합니다. 공간이 무너지면 마음이 더 무너집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음을 먼저 고치려 하지 말고 공간을 먼저 고치는 겁니다. 테이블을 닦으십시오. 바닥의 물건 하나를 제자리에 놓으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마음의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지금 내 공간을 돌보고 있다. 나는 나의 삶을 챙기고 있다. 그 신호가 마음을 조금씩 바꿉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거실을 정리하는 것은 청소가 아닙니다. 인생의 흐름을 열어두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치워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것들, 잘못된 배치, 나쁜 소리, 막힌 공간.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치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치운 자리에 잘못된 것을 가져다 놓으면 더 나쁜 기운이 생깁니다.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수천 년 동안 검증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우고 나면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비웠으니 뭔가 예쁜 걸 사다 채웁니다. 인터넷에서 풍수 소풍이라며 파는 것들을 사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장식품을 사다 놓습니다. 채움이 잘못되면 비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기운을 불러들이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물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흐르는 물, 깨끗한 물, 살아있는 물, 거실에 작은 의항을 두거나 작은 수반에 깨끗한 물을 담아두는 것. 이것이 재물운을 부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깨끗해야 합니다. 탁한 물, 냄새가 나는 물, 물고기가 죽어 떠 있는 어항, 이것은 오히려 독입니다. 죽은 물이 내뿜는 기운은 죽은 식물이 내뿜는 사기쓰레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재물운을 막습니다. 어항을 두기로 하셨다면 매일 조금씩 물을 갈아 주십시오. 물고기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어항 하나, 그것이 거실에 있으면 재물의 기운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식물입니다. 앞서 죽은 식물이 왜 문제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건강하게 살아있는 식물은 거실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예로부터 재물운에 좋다고 알려진 식물들이 있습니다. 금전수, 잎이 동그랗고 두껍습니다. 기운을 모아줍니다. 파키라, 줄기가 굵고 잎이 넓습니다. 생명력이 강합니다. 개운죽, 물에서도 잘 삽니다. 관리가 쉽습니다. 이런 식물들이 거실에 있으면 보는 것만으로도 공간에 생기가 생깁니다. 한 가지만 주의하십시오. 뾰족한 잎을 가진 식물은 조심하십시오. 선인장처럼 가시가 있거나 잎이 날카로운 식물은 기운을 흩뜨릴 수 있습니다. 아름다워 보여도 거실 중심에는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잎이 크고 둥글고 초록이 짙고 건강한 식물, 이것이 거실에 있으면 생기성회가 모입니다. 세 번째는 빛과 방향입니다. 아침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막지 마십시오. 가구 배치를 바꿔서라도 햇빛이 거실 깊숙이 들어올 수 있게 하십시오. 낮에는 커튼을 걷어두십시오. 양기가 공간 안으로 충분히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 조명을 바꿔보십시오. 차갑고 하얀 형광등 아래서 사람은 긴장하게 됩니다. 긴장한 사람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편안하지 않으면 좋은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뜻한 노란빛 조명으로 바꾸십시오. 거실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달라진 마음에서 좋은 결정이 나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 빛의 차이가 공간의 기운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가족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강력한 풍수입니다. 거실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까? 각자 방에서 폰만 들여다보고 거실에 모여도 각자 화면에 빠져 있다면 그 집의 기운은 분산됩니다. 기운은 모여야 강해집니다. 강물도 여러 줄기가 합쳐지면 힘이 커집니다.
가족의 에너지가 한 공간에서 하나로 모이는 것, 그 자체가 강력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거실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냥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것, 이 작은 습관이 집의 기운을 하나로 모아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집에 돌아가면 원래대로입니다. 왜일까요?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바빠서도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실을 아무리 바꿔도 결국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신 분 있으십니까? 맞아, 바꿔야지. 집에 가면 해야겠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셨습니까? 근데 내가 또 못하겠지. 늘 이러다가 원래대로야. 귀찮은데 어떻게 매일 하냐? 이 두 번째 목소리.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거실이 정리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물건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지치고 미래가 불안하고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은 공간을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집에 오면 그냥 쓰러지고 싶습니다. 뭔가 치우고 정리하는 것 자체가 버겁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무너지면 마음이 더 무너집니다. 무너진 마음은 공간을 더 방치하게 만듭니다. 더 방치된 공간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이 악순환, 여기서 많은 분들이 멈춰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마음부터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공간을 고치십시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간은 눈에 보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 5분, 5분만 투자하십시오. 테이블 위의 것들을 제자리에 놓는 것, 바닥에 물건 하나를 치우는 것, 창문을 잠깐 여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대단한 청소가 아닙니다. 대청소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5분. 이 5분이 습관이 되면 공간이 달라집니다. 공간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스님이 수십 년 절에서 살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절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이 계셔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해서가 아닙니다. 절이 항상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것이 없습니다. 있어야 할 것만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만 있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지친 마음이 저절로 내려앉습니다. 그 편안함이 맑은 생각을 만들고 맑은 생각이 좋은 선택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거실도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절이어서가 아닙니다. 정돈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공간의 힘은 어디에나 작용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처음 발을 딛는 공간, 퇴근하고 돌아와 가장 먼저 앉는 공간, 이 공간의 상태가 하루의 시작과 끝을 결정합니다. 정돈된 거실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어지러운 거실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처음에는 차이가 작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365일 쌓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10년, 20년이 지나면 인생이 달라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조금만 달라도 결국 도달하는 곳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스님이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돈이 들어와도 흩어지지 않는 삶을 원하십니까? 기회가 왔을 때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눈과 힘을 원하십니까? 불안하지 않고 여유 있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것이라면 거실을 바꾸는 것이 시작입니다. 인테리어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내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깁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세상도 그 사람을 소중히 대합니다. 그 태도가 바뀌면 재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을 지금 당장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 딱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10분이면 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딱 3가지만 하십시오.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이 3가지만으로도 오늘 거실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거실에서 죽은 것들을 치우십시오. 말라 죽은 화분, 드라이 플라워, 건전지가 다 된 시계, 고장난 채로 방치된 물건, 오래되어 기능을 잃은 장식품, 이것들 앞에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게 아깝다. 언젠가 쓸 수도 있다. 추억이 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손을 먼저 움직이십시오. 버리는 것이 공간을 여는 겁니다. 공간이 열려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오래된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것은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거실 테이블 위를 깨끗이 비우십시오. 딱 10분만 쓰십시오. 테이블 위의 것들을 하나씩 집어서 제자리에 놓으십시오. 쓰레기는 버리고 물건은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다 하고 나서 테이블을 한번 닦으십시오. 행주로, 물티슈로, 아무 것으로나 좋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테이블을 보는 순간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것이 기운이 열리는 느낌입니다. 세 번째,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여십시오. TV보다 먼저, 핸드폰보다 먼저 커튼을 열고 창문을 5분만 여십시오. 찬 공기가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거실을 한번 씻어줍니다. 햇빛이 거실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이 3가지, 죽은 것 치우기, 테이블 비우기, 아침에 커튼 열기, 이것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기운의 변화입니다. 한번 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 사흘은 의지로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기억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합니다. 정리된 거실이 주는 편안함을 한번 맛보시면 다시 어지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 편안함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 인생이 됩니다. 스님이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집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몇 억짜리 부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유명한 풍수사에게 거금을 주고 집 배치를 바꿨습니다. 어떤 분은 명당이라는 곳을 찾아 이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공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죽은 것은 치웠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비싼 것도 없습니다. 그냥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그 태도가 있는 사람에게 복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곳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반대로 내가 사는 공간을 정성껏 돌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정성껏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세상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이 모이고 재물이 따라옵니다. 그것이 기운의 이치입니다. 인생은 강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이 흘러오려 해도 강이 막혀 있으면 흘러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거실이 그 강의 어귀입니다.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열려 있고 깨끗하면 좋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듭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기다리지 않아도 그냥 흘러들어옵니다. 그것이 기운의 이치이고 자연의 이치이고 삶의 이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거실 테이블을 한번 닦으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작은 시작이 큰 흐름을 만듭니다. 스님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재물운을 열고 기운을 바로잡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나눠 주십시오. 여러분의 거실이 복이 모이는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